이런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 함께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드림스탁나우의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FOMC도 있었고 왜 웃으십니까? 대본을 또 안 갖고 왔네요. 대본 네, 그냥, 없으셔도 되시잖아요. 그냥 네, 서로 FOMC 얘기 나눈 듯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FOMC도 있었고 미국 개장 지금 프리마켓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금 그 시장이 별로 근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영향이 커서 지금 계속 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동남아 증시가 우리나라의 영향이 크면은 우리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증시 분석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특히 이제 뭐 빅테크 기업 아니면 반도체 쪽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충격을 많이 준다. 이런 건데 사실 그 미국은 보면은 나스닥이 원래 IT와 BT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IT가 조금 안 좋으면 BT가 또 좋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코도 첫 시간 했지만 지금 그거를 말 안 해도 지금 나스닥에 암젠이라는 회사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걔네는 쉐브론, 엑스모빌이 올라요. 그리고 지금 그쪽은 뭐 중국하고 전혀 틀려가지고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홈디포, 로우스 이런 주택용품 업체부터 캐터필러, 디아 같은 굴삭기 업체, 그리고 주택 중개 업체들이 있죠. 그런 쪽이 지금 레나, 저기 뭐 닥터보튼 이런 거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소의 균형을 그냥 분산 투자의 어떤 유효성이 적용이 되는 시장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분산 투자를 하면은 다 떨어져요, 그냥. 분산 투자 효용성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도 프리마켓에서 얘네는 떨어지는데 보면은 또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은 또 오르고 있거든요. 음식료, BT, 무슨 저기 제약바이오 이런 쪽은 상대적 또 강세를 보여요. IT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쪽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프리마켓이고 본마켓이고 이제 막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파월 입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뭐 내년도까지 고금리를 유지한다고 했으니 그런 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다채로운 포트폴리오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치는 쪽이 있고 안 미치는 쪽이 있어가지고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면은 충분히 이런 거는 넘길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인 거죠. 그런 충격들이. 그리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 돈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깊은 밤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에는 뭐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디즈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디즈니가 최근에 뭐 60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그 소식이 굳이 이게 나쁜 악재라고 보기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쭉 며칠 내려갔었거든요. 다행히 오늘은 좀 오르고 있는데 투자한다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왜 투자라는 건 좋은데 주가는 내려간 건가요? 네, 일단 여기서 연봉이 지원이 안 되네요. 이 월트 디즈니 지금 20년 선에 왔거든요. 20년 선 1980년대부터 20년 선 깬 적이 없어요. 20년 만에 베팅 기회가 왔다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천금의 기회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거고, 아까 디즈니 플러스 뭐 가족분들이 무빙 보려고 가입했다고 하셨던데.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가입은 안 했는데 내용은 앵커님보다 더 잘 알거든요. 저는 유튜버로 다 보기 때문에 많잖아요. 뭐 지무비, 김시선, 무비띵크 그 너무 재밌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편집본이 1시간이에요. 1시간짜리를 보고 나니까 본 방송을 보기가 싫어요, 진짜. 재미가 확 떨어져요. 오히려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저기 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네. 앵커님 지금 이 시간 몇 시예요? 11시가 다 돼가는데 저녁은 드시고 오셨나요? 저녁 안 먹었죠. 저녁 먹고 와요. 왕돈가스 먹어. 이게 너무 네. 웃겨가지고. 근데 네. 어쨌든 그 가입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무빙 때문에. 그러니까 무빙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 지금 굉장히 이 악화된 실적이나 이런 분위기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마련이 된 거죠. 지금 사실 디즈니가, 그러니까 우리가 디즈니가 원래 처음에 기억나는 건 너무 오래,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많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일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미키 마우스 다 알잖아요. 도널드 덕 알고. 이게 만화잖아요. 막 사비연필로 그린 만화. 이게 만화 애니메이션 회사였는데 지금은 애니메이션 회사가 아니죠, 얘네는.
종합 미디어 제국이죠. 지금 한때 극장에 걸리던 영화의 대부분이 다 디즈니 영화예요. 영화사를 다 사버렸거든요. 방송국도 다 사버리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CJ, CGV 주가 보시면 아시겠죠? 안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고 엔데믹이 됐는데도 주가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영화관 자체를 아예 떠나버린 이 그 세대가 지금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도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영화사랑 방송국을 다 먹었는데 문제는 방송, 영화 지금 현재 기존의 플랫폼, 레거시 플랫폼에서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CJ, CGV랑 CJ ENM 주가를 보시라고요. 방송 시청률 안 나와요. 지금 예를 들어 몸값 제일 비싼 유재석 씨를 써도 안 나오잖아요. 유퀴즈 시청률 안 나와요.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뭐냐면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진 미디어가 뜨다 보니까 우리가 다 먹은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게 생겨버린 거죠. 넷플릭스가 이끌고 유튜브가 이끄는 새로운 곳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디즈니는 거기를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적자가 누적돼도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트 디즈니에서 마블 영화를 마블도 인수했으니까 픽사도 인수했고 다 인수했죠. 뭐 토이스토리나 뭐 지금 뭐 스타워즈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내놓을 데가 없어서 만약에 넷플릭스에다 다 쐈어요. 그러면 돈 누가 법니까? 넷플릭스가 돈 다 벌어가죠.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그렇게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워줬는데 그 제작사 돈 못 받았잖아요. 처음에 계약된 돈만 받았죠. 그런 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즈니도 그렇죠? 왜냐면 지금은 컨텐츠보다 컨텐츠 플랫폼이 더 중요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물며 거저 먹기로 간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를. 자기네 거를 쏠려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 적자가 누적됐죠. 지금 매출 구조가 이 디즈니 플러스 OTT 플랫폼에 포함된 이쪽 부분이 70%고 옛날에 원래 하던 디즈니랜드, 우리 디즈니 월드 이런 거 테마파크 쪽이 30%밖에 안 돼요. 근데 영업이익으로 따지면은 테마파크 쪽이 75%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죠? 테마파크는 이득이 나는데 매출 비중은 적어요. 이 OTT 플랫폼은 매출은 많이 나는데 이득은 적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면 아까 전에 근본적인 이유는 얘기를 드렸죠. 이 디즈니 플러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또 디즈니가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도널드 덕, 미키마우스 하면서 어린이들의 동심 뭐 이러잖아요. 항상 뭐 약간 바른 이미지. 그거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야, 디즈니는 항상 저렇게 어린이들의 동심을 채워주고 항상 웃게 만들어주고 싸우는 애도 화해시켜주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디즈니가 PC 논쟁에 휘말렸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인어공주 나왔을 발음이 때도 좋으시니까 좀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PC를. PC가 이 PC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한번 시키시니까 네. 해보도록 할게요. 뭐죠, 이 PC가? PC라는 뜻이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해서 political correctness이라고 해석을 네이버에서 합니다. 누르는 거랑 소리가 똑같네요. 어쨌든 정치적 올바름에 거기가 얽힌 거예요. 그게 어디부터 사실은 저도 솔직히 그 알라딘까지만 해도 저도 괜찮더라고요. 약간 감정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니라는 이 그 소원을 들어주는 캐릭터니까 그 왕자가 아니죠. 그 그지인가요? 그 시장에서 살다가 그 나중에 왕자 되나? 하여튼 그 지니는 어쨌든 요술 램프에서 나오는 애니까 얘가 이게 흑인이 처음에 맡았다고 해도 그리고 흥행에 성공했어요. 그 아카데미에서 따귀 때리는 사건 때문에 나가긴 했지만 연기 잘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마블을 인수했는데 지금 다들 이제 실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이언맨이 나가면서 엔드게임에서 엔드게임이 됐다. 내 마음속에선 이미. 이게 너무나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이해를 못해요. 지금 디즈니가 하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이 마블을 디즈니 플러스라는 플랫폼이 생기니까 거기에 뭐 로키라던가 쉬얼크라던가 이제 뒷얘기나 이런 연결고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마블 팬들을 디즈니 플러스로 안 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치려고 했는데 나가버렸죠. 마블 팬들이 실망하고. 아니 왜 이렇게 이야기를 얽히고 설키고 해놓고 무슨 닥터 스트레인지가 일단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 시공간에 얽혀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PC 논쟁이 거기서도 벌어진 게 그 캡틴 마블에서 나온 거죠. 그 여주인공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한다. 그게 이제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정점을 찍은 게 인어공주가 흑인이 된 거죠. 아 저도 물론 그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지금 황인종인데 사실 뭐 미국에서는 흑인 아래로 치고 황인종 무시되고 막 침 맞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뭐 그거를 얘기하기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얽히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문화로서 흥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막 정치가 묻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정치라는 게 되게 민감해가지고 완전 반반이 갈기갈기 얽혀가지고 나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팬이 많이 나가버리는 거죠, 이제. 반이 나가버리는 거죠. 거기다 아까 말한 대로 아이언맨이 죽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뭐 더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리부트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다 죽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엑스맨처럼 아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PC 논쟁까지 얽힌 데다가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서 출발한 데다가 그러니까 컨텐츠 부족인데 PC 논쟁 때문에 기존의 팬들까지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왜 그러죠? 무빙이란 거를 일단 찾은 거죠. 그 전부터 사실 있었어요. 넷플릭스도 그런 거죠. 넷플릭스도 계속해서 컨텐츠를 찾다 보니까 서양에서 나올 컨텐츠 이미 다 나왔어, 헐리우드에서. 그러다 보니까 동양 배우들을 찾고 다니엘 헤니도 그런 경우고요. 동양 컨텐츠를 찾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터진 거고 디즈니 플러스도 계속 찾다 보니까 야 이제 무슨 약간 투박하지만 초능력은 CG는 뭐 이런 거에 떨어지지만 한국형 히어로가 있네. 이걸 해보자고 했다가 지금 대박이 난 거죠. 이 얘기로는 사람들이 다들 이걸 넷플에서 쐈다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디즈니 플러스는 적자가 계속 누적이 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끝까지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없어지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럼 넷플릭스에 써야 되는데요. HBO에 쏘고 애플에 쏘고 그러면 거기서 거기서 돈을 내고 돈은 걔네가 벌어가는 거죠. 제주는 디즈니가 부렸는데 돈은 다 플랫폼들이 벌어가게 되는 꼴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적자가 누적돼도 뭐 지금 테마파크에서 벌든 크루즈에서 벌든 벌어가지고 계속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이 좋지 않은데도 가격 올렸죠. 그렇죠. 광고 없는 거에 한해서. 저는 사실 넷플도 광고 보거든요. 광고 재밌던데요? 재밌어요. 아니 왜냐면 DP를 보고 있는데 정혜인 씨가 나오잖아요. 광고도 정혜인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정혜인 팬들은 좋은 마음으로 봐줄 수 있지 않나요? 가격도 반밖에 안 되던데. 어쨌든 광고 없는 요금제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다 올려버렸거든요. 네. 이렇게 여론이 안 좋고 컨텐츠도 지금 넷플릭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결정적인 게 인도에서 1,750만 명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크리켓이라는 게 거의 인기가 탑이거든요. 해봤어요. 크리켓을 직접 해보셨다고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즐겨서 오, 같이 했어요. 그런 경험은 저긴데요? 펜싱보다도 더한데요? 아주 특수한. 네, 영국에 있었어요. 어쨌든 거기 영국하고 인도랑 옛날에 저기였죠, 맞아요. 식민지. 어쨌든 간에 그 크리켓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로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적이라고 해요. 이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급을 절대 못 넘어서는 게 인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쵸.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 근데 유일하게 크리켓이 이 카스트 제도의 맨 밑바닥에 있어도 크리켓 선수로 성공을 해버리면은 얘네는 매 상위로 올라가 버린대요. 그러면서 다들 이제 크리켓을 브라질 애들은 동네에서 축구를 하는데 얘네는 동네에서 그거 빨래방망이 하나 들고 그 크리켓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크리켓 중계권을 디즈니 플러스 자회사가 다른 데로 넘겨주면서 거기서 인도 이 지금 시청자들이 다 빠져나갔답니다. 구독 취소를 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었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부분들 마블의 실책 그리고 PC 논쟁까지 묻어버리고 이 디즈니가 만들었던 옛날에 그런 영화들 실사화 영화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 죽어버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무빙이란 게 하나 나왔지만 이런 게 어떤 기폭제는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실적으로 역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 그래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테마파크에서 이득이 더 나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즈니의 사정을 봤을 때는 새로운 플랫폼을 조금씩 만들어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OTT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임금이 아니라 금액 자체도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지금 테마파크 쪽으로 6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그만큼의 투자 여력이 있는 건가요? 돈은 엄청나게 많죠. 이게 지금 멀티 디즈니가 그동안 쌓아놨던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그리 다 가져가 버린 거 아니에요. 루카스 필름부터 픽사부터 다 21세기 폭스 싸그리 다 가져가 버린 건데 돈으로. 그래서 그 돈으로 OTT에 투자했다가 지금 적자는 나고 있는데 테마파크랑 크루즈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네.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디즈니 월드가 있고 디즈니랜드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디즈니랜드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디즈니 스토어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디즈니랜드가 없는데 디즈니 월드는 올랜도에 있죠. 근데 그거 왜 월드냐면 월드가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하루에 다 못 즐겨가지고 일주일 숙박을 잡은 다음에 거기를 즐겨요. 근데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거는 도쿄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랜드에는 두 가지 컨셉이 있거든요. 바다 쪽 컨셉으로 디즈니 시가 있고 디즈니랜드는 동화 속 마을 해가지고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친 게 아까 말한 제일 큰 디즈니 월드 입장의 수보다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도쿄 디즈니랜드가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이쪽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이 디즈니 플러스의 적자를 메꿀 만한 부분인가,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랑 일본 시가총액 상위가 비슷한 면이 있고 틀린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차, 전차 있죠. 그리고 지금 도쿄 같은 일본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소니 그리고 도요타 이렇게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소니가 뭐 반도체는 아니지만 IT라고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크게 틀린 게 걔는 10위 안에 패스트 리테일링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100조예요. 패스트 리테일링이 그거죠. 유니클로의 모회사예요. 네. 그리고 지금 20위권 안에는 이 도쿄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걔네도 시가총액이 80조예요. 우리나라엔 그런 회사가 없죠. 우리나라 패스트 리테일링하고 비교하려면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 F&F 시가총액이 몇 조예요? 10조가 안 될걸요? 그래서 지금 이 게임이 안 돼요. 일단 여기가 가장 큰 거예요. 서비스업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는. 어쨌든 도쿄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그 회사는 매출비 중에 95% 이상이 테마파크랑 연계한 숙박업에서 나온다.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지금 100조까지 돌파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월트 디즈니는 지금 주가가 안 좋은데 다들 얘기하듯이 아, 저거 디즈니 플러스 OTT 플랫폼에 적자가 나면서도 지금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돼서 저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시장이. 근데 테마파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는 아까 도쿄 증시에 상장된 그 회사를 보니까 알 수 있겠구나. 아, 매출 비중의 90%가 테마파크에서 나오는 이름만 도쿄 디즈니랜드지 어쨌든 로열티를 디즈니 회사에 내고 있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아, 쟤는 주가가 저렇게 좋네. 야, 그럼 테마파크에는 희망이 있다. 테마파크,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가 없었고 넷플릭스라는 게 등장을 안 했다면 어땠을까? 물론 시장에 가정은 없지만. 왜냐면 미국 증시도 도쿄 증시 못지않게 더 좋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월트 디즈니 주가도 좋았을 건데 지금 저렇게 깎여서 20년선까지 간 거는 아무래도 디즈니 플러스의 영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 테마파크나 크루즈에서 만회가 돼서 총알을 계속해서 투입을 하면은 어느 정도 넷플릭스를 한 번에 역전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버틸 총알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거기 도쿄 증시에 상장된 도쿄 디즈니랜드 운영하는 회사의 주가로부터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와 한번 연관을 시켜본다면 비슷한 기업이 있을까요? 아, 벌써 이 시간이 다 가버렸네. 그 아난티라는 회사를 했는데 사실 이거 지금 이거 포맷도 지금 그대로 미국 증시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하고 이러니까 약간 동급같이 보이잖아요. 그 안경을 벗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이 도쿄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그 회사가 도쿄 증시의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회사고 시가총액이 80조가 넘는데 아난티는 지금 최근에 오른 게 6천억 원대예요. 아예 체급이 상대조차 되지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문제가 디즈니랜드는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물론 디즈니랜드가 없지만 상해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난티라던가 지금 우리나라의 호텔 신라라고 하는 이름이 호텔인 신라조차도 해외에서 호텔 체인 하나 변변히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해외 사업이 전무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급의 차이나 이런 뭐 인지도나 어떤 그런 규모나 이런 사업의 어떤 그 발전 어떤 가능성 그거 자체가 비교할 건 아닌데 뽑아내려다 보니까 뽑아냈다는 거, 그걸 감안을 하면서 지금 일단 아난티 부산 기장군에 큰 거 하나 생겼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 아난티 같은 이 사업을 하는 업체는 처음에 분양을 받았을 때 분양 수익. 분양이 언제 끝나냐면 완공이 되고 나서 그 분양권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팔았을 때 돈이 들어오면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난티, 빌라주도 아난티가 기장군에 세워지고 나서 지금 분양 수익이 확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이어가려면 저기가 있어야 되죠. 운영하는 운영 수입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계속 무슨 심시티처럼 지을 수는 없잖아요. 빌라주도 아난티가 생겼는데 갑자기 6개월 뒤에 또 빌라주도 아난티만 한 걸 또 세우고 그럴 수는 없어요.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운영 수입이 계속해서 들어오느냐가 관건이다. 근데 어쨌든 빌라주도 아난티는 완전 100% 분양이 됐고 지금 빌라주도 아난티 때문에 지금 기장군이 뜨고 있죠.
원래 그 5성급 호텔이 모여 있는 데는 해운대에 완전히 다 몰려 있어요. 그거 말고는 호텔 농심이나 이런 거 저기 뭐 서부산인가요? 그쪽에 한 두 개인가 있고 나머지는 다 해운대였는데 이 아난티가 들어오면서 기장군에 두 개를 박았죠, 여기다가. 그래서 지금 기장군이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장군의 지금 아난티 앳 부산 그 호텔이 10번째로 5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아난티 앳 부산은 빌라주도 아난티의 일부일 뿐이고 빌라주도 아난티, 빌라주가 뭡니까? 그 마을, 아예 그냥 마을을 전체를 아난티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 회원제거든요. 지금 아난티의 강남이라고 거기만 회원제가 아니에요. 거기만 지금 회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즐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아난티가 지금 이렇게 크게 된 데는 회원제로 계속 나갔기 때문에 뚝심 있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라간 거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이 뭐 저기도 있잖아요. 마리나 샌즈 베이도 있고 하는데 이 아난티 이 지금 그 CEO 입장에서는 거기가 되게 낙후됐다 이거죠. 자기네가 이 아난티의 컨셉으로 가면 충분히 저기 할 가능성이 있대요. 호텔 신라도 싱가포르 창의공항을 가지 않았습니까? 면세점이. 싱가포르이 다들 노리는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을 거기서 시작을 해서 만약에 더 폭넓게 만약에 넓히는 부분이 보인다고 하면은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역시 1타는 지금 디즈니죠. 지금 시간대도 그렇고 사실 네. 해외 증시가 주력인 시간이기 때문에 20년 선에 온 거는 20년 만의 기회다. 지금 월트 디즈니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내려가고 타격을 받고 있는 디즈니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굳이 한국 시장과 연관을 시켜보자면 아난티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대모사 굉장히 많이 연습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내드리기 전에 그걸로 한번 마무리해보죠. 아, 그걸요? 네, 무슨 음식 가장 좋아하신다고요? 아, 그건 안 하고 시청자분들에게 또 한마디 해야죠.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그만 보시고 야식 먹고 와요!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